걸으시다가 엉덩이가 묵직하게 아파서 멈추신 적 있으세요?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 하면 오히려 더 아프고, 누군가 엉덩이 깊숙한 데를 꽉 쥐고 놓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참고 사십니다.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저림과 통증. 걸을 때는 되다가 조금 지나면 멈춰야 하는 그 불편함. 이런 증상의 뿌리는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바로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 즉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경 압박 문제를 엉덩이 문제나 다리 문제로만 보고 엉뚱한 곳만 치료하시다가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전부 낭비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운동 2개, 그리고 파스를 붙여야 할 정확한 위치 3곳.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셔도 오늘 저녁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완화 이 한 단어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걸까요? 이 증상을 이해하려면 척추 안쪽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허리뼈 안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통로 주변 조직이 두꺼워지거나 뼈가 자라나거나 디스크가 눌리면서 통로가 좁아집니다. 이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좁아진 통로 안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경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를 지나고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 어디에서든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걷다가 멈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척추관은 허리를 펼 때 더 좁아지고 허리를 굽힐 때 더 넓어집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 때나 자전거를 탈 때 허리가 편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살짝 앞으로 굽혀지면서 척추관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꼿꼿하게 서서 걷거나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하면 통로가 더 좁아지면서 신경이 더 강하게 눌립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오히려 더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걷다가 멈추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걸으면서 허리가 점점 펴지고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잠깐 앉아서 쉬거나 허리를 굽히면 편해지는 것도 그 자세에서 척추관이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혈관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보행장애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방향도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크게 두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운동입니다. 무릎 당기기와 사자 스트레칭, 이 두 동작을 묶어서 하나의 루틴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 파스입니다. 단순히 아픈데 붙이는 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 정확한 3곳에 붙이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협착증 통증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동작은 허리를 굽히는 방향의 동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굽히면 척추관이 열리고 신경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동작 모두 서 있거나 걷는 상태가 아니라 부담 없는 자세에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무릎 당기기는 누워서, 두 번째 사자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나눠서 하면 허리와 엉덩이 각각에 맞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릎 당기기입니다. 동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닥이나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우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 올립니다. 양손으로 무릎 아래를 잡고 부드럽게 가슴 방향으로 끌어당기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떠오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리는 바닥에 붙인 채로 무릎만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그 상태에서 15초 동안 유지합니다. 숨을 참지 마시고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유지해 주세요. 15초가 지나면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합니다. 이걸 좌우 번갈아 가며 각 5회씩 반복합니다. 무릎 당기기 동작을 하실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허리 쪽이 바닥에 납작하게 눌리면서 허리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 그리고 엉덩이 쪽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신경이 눌리던 공간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 동작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척추관을 넓혀줍니다. 신경 압박이 줄어들면서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이 바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난 뒤 뭉쳐있는 허리 근육이 이 동작 하나로 많이 이완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무릎을 당길 때 반동을 주거나 갑자기 확 당기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한 날에는 무릎을 끝까지 당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편한 범위 안에서만 당겨도 충분히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함께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는 반대로 허리를 펴는 방향이 맞는 경우가 많아서 협착증과 디스크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러니 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동작은 사자 스트레칭입니다. 무릎 당기기가 허리의 신경 압박을 줄여주는 동작이라면 사자 스트레칭은 엉덩이 깊숙한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과 동시에 엉덩이 깊은 곳에 있는 근육들도 함께 긴장하고 굳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둔근과 이상근이라는 두 근육인데 이 근육들이 굳으면 엉덩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추가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허리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엉덩이 근육까지 함께 풀어줘야 통증이 제대로 해결됩니다. 동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은 등받이에 살짝 기댄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어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발목이 무릎 바로 위, 허벅지 위에 얹히는 모양입니다. 숫자 4를 옆에서 본 모양이 되어서 사자 스트레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등을 곱게 유지하면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느낌입니다. 이때 올려놓은 쪽 엉덩이 깊숙한 곳이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이 동작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발을 무릎 위에 올릴 때 무릎 관절 자체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발이 무릎 바로 위 허벅지 부분에 살포시 얹혀야지 무릎 관절 위에 직접 올라가면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위치를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일 때 허리를 둥글게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리는 곱게 유지한 채로 고관절에서 접히는 느낌으로 기울여야 엉덩이 근육에 제대로 자극이 갑니다. 엉덩이가 당기는 게 아니라 허리나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동작을 멈추고 범위를 줄여서 다시 해보세요. 이제 무릎 당기기와 사자 스트레칭, 이 두 동작을 어떻게 같이 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당기기는 허리에서 신경 압박을 줄여주는 동작입니다. 사자 스트레칭은 엉덩이 깊은 근육을 풀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의 압박을 추가로 해소해주는 동작입니다. 두 동작을 하나로 묶어서 순서대로 하시면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무릎 당기기를 좌우 5회 합니다. 이것으로 허리 신경 압박을 먼저 줄여줍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사자 스트레칭을 좌우 5회 합니다. 엉덩이 근육까지 풀어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루틴 전체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도 채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동작 범위를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셔도 됩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루틴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느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스를 올바르게 더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는 파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것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붙이시나요? 아픈 곳에 느낌 가는 대로 붙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옵니다. 특히 협착증으로 인한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은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전체가 관여하는 문제입니다. 아픈 곳 하나만 잡아서는 근본적인 완화가 어렵습니다. 파스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3가지 지점을 잡아야 합니다. 통증이 시작되는 곳, 신경이 지나가는 중간 지점, 그리고 통증이 내려오는 끝 지점. 이렇게 경로를 따라 붙여야 파스의 효과가 연결되고 신경 주변 조직 전체가 이완됩니다. 첫 번째 위치는 엉덩이 옆쪽 중둔근 부위입니다.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옆에 손을 얹었을 때 골반뼈가 닿는 곳, 거기서 손가락 2개 정도 아래 부분입니다. 옆으로 눌렀을 때 묵직하게 뻐근한 느낌이 나는 곳이 바로 중둔근 자리입니다. 협착증이 있으시면 이 부위가 특히 많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육은 걸을 때 몸이 옆으로 쏠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협착증 때문에 걸음이 불안정해지면 이 근육이 버티느라 과하게 긴장하면서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엉덩이 관절 자체가 흔들리고 엉덩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파스를 이곳에 붙이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엉덩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붙이실 때는 가로로 짧게 붙이지 마시고 엉덩이 옆을 따라 위아래로 길게 붙여주세요. 그래야 근육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엉덩이 볼 정중앙 깊숙한 부분입니다. 위치를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엉덩이 볼록한 부분 딱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묵직하게 뻐근하거나 저린 느낌이 올라오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깊숙한 곳에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자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바로 그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그 신경을 직접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가운데가 묵직하게 아프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와 다리가 더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신경 압박이 줄어들면서 앉을 때 통증과 일어날 때 통증이 함께 완화됩니다. 세 번째 위치는 허리 아래쪽 허리뼈 끝부분 주변입니다. 위치를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서 계신 상태에서 바지 허리밴드가 닿는 높이 허리 뒤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 바로 위 척추 양옆이 파스를 붙일 자리입니다. 이곳이 바로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협착증은 이 허리뼈 아래 2마디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신경이 눌리는 그 출발 지점부터 근육과 주변 조직이 풀리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과 당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3곳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엉덩이 옆쪽. 엉덩이 관절을 안정시키고 옆쪽 통증을 완화합니다. 두 번째, 엉덩이 볼 정중앙 깊숙한 곳. 신경 압박을 줄이고 앉을 때 통증을 낮춥니다. 세 번째, 허리 뒤쪽 바지 허리밴드 바로 위. 신경이 눌리는 출발점을 풀어 다리 저림을 줄입니다. 이 3곳을 동시에 잡으면 신경이 눌리는 시작 지점부터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전체를 함께 이완시키는 효과가 납니다. 한 곳만 붙이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효과가 다릅니다. 이제 실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붙이실 때는 3곳을 한꺼번에 다 붙이기보다 한두 곳만 먼저 붙여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느 위치에서 효과가 잘 나는지 본인 몸으로 확인하시고 그 위치를 중심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파스를 붙이는 시간은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가 적당합니다. 자기 전에 붙이고 아침에 떼거나 아침에 붙이고 저녁에 떼는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뜨거운 찜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파스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열이 더해지면 피부에 자극이 심해지고 화상과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열 찜질을 하실 때는 파스를 먼저 떼어내신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붙이세요. 피부가 빨개지거나 가려운 느낌이 나면 즉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짧은 시간만 붙여보면서 반응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파스만 붙이고 안정을 취하시는 것도 충분한 치료입니다. 파스는 약입니다. 매일 쓰기보다는 통증이 심한 날 또는 많이 걸어야 하는 날을 중심으로 활용하시고 꾸준히 운동과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운동과 파스 두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활용하면 좋을지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바로 침대에서 무릎 당기기를 5회 해주세요. 그 다음 침대 끝이나 의자에 앉아서 사자 스트레칭을 5회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두 동작으로 먼저 풀어주시면 하루 내내 훨씬 편합니다. 만약 오늘 외출이나 장시간 보행이 예정돼 있다면 운동을 마친 뒤 파스를 붙이세요. 나가기 전에 붙이시면 움직이는 동안 근육 이완 효과가 유지됩니다. 저녁에 들어오셔서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다리가 저린 느낌이 남아있을 때 다시 한번 무릎 당기기와 사자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파스를 붙이시면 자는 동안 근육이 이완되면서 아침에 훨씬 가볍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운동 5분, 파스 3곳. 이게 전부입니다. 꾸준히 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일주일 안에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변화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와 엉덩이가 이전보다 덜 굳어 있다는 겁니다. 자고 나서도 몸이 좀 더 편하게 시작된다는 느낌. 2주에서 3주 사이에는 걸을 때 멈추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5분 걷고 멈춰야 했다면 조금 더 걸을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시면 엉덩이와 다리 저림 자체의 빈도가 줄어들고 강도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협착증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관리하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심할 때만 이 방법을 쓰시고 좀 괜찮아지면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다가 또 심해지면 다시 시작하는 패턴을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통증이 없는 날에도 루틴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근육이 이완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야 신경이 눌리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통증이 없는 날에 5분이 통증이 심한 날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은 대부분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에서 시작됩니다. 허리를 펼수록 신경이 더 눌리고 굽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증상이 완화됩니다. 운동은 두 가지를 하나의 루틴으로 묶어서 하시면 됩니다. 무릎 당기기로 척추관을 열어 신경 압박을 줄이고 사자 스트레칭으로 엉덩이 깊은 근육을 풀어 신경 경로 전체의 긴장을 해소합니다. 각 동작은 15초 유지, 좌우 5회씩, 하루 2번 5분이면 충분합니다. 파스는 아픈 곳에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신경 경로를 따라 3곳을 정확히 잡아야 효과가 납니다. 엉덩이 옆쪽 중둔근, 엉덩이 중앙 이상근 주변, 허리 아래 요추 4번, 5번 주변.
이 세 곳이 신경 압박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통증이 전달되는 경로 전체를 커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협착증 통증은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낫지 않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펴는 방향이 아니라 굽히고 이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과 파스 위치가 정확히 그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해보셔도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